여러분 환영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러분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저희 미션이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부해볼 자료는 2026년 3월 9일자 뉴스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것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정말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법정 스릴러랑 실리콘밸리 풍자각이 섞인 것 같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요.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방법원과 대법원이 대통령의 막대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완전히 무효화했어요. 판결 결론도 아주 명확했거든요. 수입업체들에게 징수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전액 환불하라. 이거였죠. 네, 법적으로는 아주 깔끔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을 향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통보를 보냅니다.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당장 환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요. 세상에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대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부가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째라 이런 건 줄 알았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기술적입니다. 이건 행정부의 고집이나 정치적 쟁점이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전혀요. 명쾌한 법적 판결이 극도로 경직된 행정적 그리고 물류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어떤 파열음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시스템적인 충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세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정치적 배경은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오직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십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이 법정에서 승리하고도 시스템의 맹점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처음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보고서에 명시된 타임라인을 보면 그 사건의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네, 발단은 아주 명확하죠.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광범위한 품목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됐고 미국의 수많은 수입 의존형 기업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꾸준히 납부해왔어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하니까 일단 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완전히 무용화시킨 거죠. 법치국가에서는 위법하게 걷어들인 세금은 당연히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당연한 반환이라는 과정이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관료주의적 장벽에 부딪히는지가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거대한 국가 권력들 사이의 긴장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행정부는 통상 정책을 지편하는 거대한 엔진과 같거든요.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징수라는 이름의 톱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 사법부는 그 엔진의 작동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하죠.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차가 바로 서지 않는 상황이네요. 수십억 달러를 반환하는 절차 사이에는 엄청난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법적 정의는 즉각 선언될 수 있지만 행정적 실행은 결코 즉각적일 수 없다. 와, 이 딜레마가 완벽하게 드러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법부 역시 이 행정적 딜레이를 마냥 봐주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단호했죠, 아주. 네, 정부 측에서 대규모 환급을 처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을 했는데도 법원의 요구는 확고했습니다. 환급에 시간이 걸리는 건 알겠지만 당장 오늘 이 시간부로 무효화된 관세 규정에 근거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징수 행위만큼은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정작용이 단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걸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걷어간 돈은 돌려주는 건 나중 문제 치고 일단 남의 지갑에서 돈 빼가는 행위부터 당장 멈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징수 시스템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조차 현장의 세관 인프라에서는 수많은 혼선을 야기합니다. 스위치 끄는 것도 어렵나요? 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고 통관 시스템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관세가 산정되는 그 거대한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 보세요. 이걸 하루아침에 멈춰 세우거나 기존 룰을 배제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이미 세팅된 알고리즘을 뒤집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 중단은 행정부가 당장 이행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의문점, 도대체 왜 이미 걷어간 수십억 달러를 돌려주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죠. 제가 이 보고서의 IT 인프라 분석 섹션을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났거든요. 이 막대한 자금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슨 정부의 꼼수나 거창한 계략이 아니라 순전히 관세청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때문이더라고요. 사실상 기술적인 결함에 가깝죠. 자료에 인용된 정보 관리들 설명이 이렇습니다. 현재 세관 IT 시스템은 애초에 국고로 자금을 징수하는 단방향 프로세스에만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대요. 오로지 걷기만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당시부터 이렇게 광범위한 규모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토해내는 대규모 환급 시나리오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전 들어가는 구멍만 있고 반원 레버는 없는 거대한 자판기. 맞아요. 딱 그 자판기 상황이에요. 잔돈 반원 버튼이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국가 행정망에 깊게 뿌리내린 낡은 기존 시스템, 즉 레거시 시스템의 경직성이죠. 레거시 시스템이요. 역사적으로 국가의 세관이나 조세 인프라는 철저하게 국고 확충이라는 일방 통행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돈을 걷는 거대한 고속도로는 아주 최첨단으로 뚫어놨는데 돈을 대규모로 돌려주는 역방향 차선은 설계도 자체에 없었던 거예요. 와, 일방통행로.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는 단순한 코딩 누락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권력적 비대칭성을 띠고 발전해 왔다는 기술적인 증거죠. 국가가 돈을 받는 건 편하게 만들고 돌려주는 건 생각도 안 했다는 거니까요. 수십억 달러를 정산하는 일괄 처리 알고리즘은 아예 부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부재를 인간의 노동력으로 메우려 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그 수치가 보고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정부가 자동화 시스템 없이 기존 수동 방식대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려 수백만 시간의 인력이 수백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 관료들 입에서 직접 나온 추산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수준의 변명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수입 신고서를 창고에서 꺼내서 무효화된 특정 관세 코드만 일일이 발라내고 환율 변동도 적용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상 기업이 파산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법적 상태까지 다 수작업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현재 관세청 인력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사실상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는 수치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가 법원을 향해서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장 기업들한테 수표를 끊어주는 물리적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걸 법원도 인정해달라는 거죠. 수백만 시간 수작업은 못하니까 차라리 시간을 좀 달라. 네, 대규모 일괄 환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검증 및 지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에야 단계적으로 돈을 쏴줄 수 있다는 아주 철저히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타협안을 법정에 들이민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이 현실 경제, 특히 시장과 기업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 키워드가 단연 운용자본의 동결이었거든요. 운용자본, 기업의 피와 같은 돈이죠. 맞아요.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 이번에 환급받아야 할 수십억 달러는 대차대조 표상의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법적으로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분기에 회사 계좌로 꽂혀서 재고를 사거나 단기 부채 상환하는 데 쓰여야 할 핵심 현금 흐름인데 이 거대한 자금이 시스템 부재라는 황당한 이유로 기약 없이 묶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죠. 이 단기적 파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마진율이 빡빡한 유통업체나 조립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환급금을 담보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다 세워놨을 확률이 높거든요.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네요. 그렇죠. 현실은 현금 흐름의 심각한 경색입니다. 법적 권리는 얻어서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 현금은 없는 흑자도산 위협이나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관세 부담이 컸던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주가 변동성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장부상 자산을 어떻게 가치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지니까요. 게다가 정부가 제안한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서 보니까 구축하고 가동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시스템 안에 반드시 사기 방지 검증 로직이 탑재되어야 한다는 이 점입니다. 아, 허위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요. 수십억 달러의 눈먼 돈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서류 조작 시도가 폭증할 겁니다. 이 사기 방지 절차가 중기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돈 잘못 줬다가 나중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검증을 엄청 까다롭게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 1달러라도 잘못 환급되면 쏟아질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검증 허들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할 겁니다. 각 기업의 과거 납부 기록,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은행 계좌 유효성까지 다중으로 교차 검증하게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그 깐깐한 검증망 통과하다가 예기치 못한 에러 코드 뿜으면서 환급이 끝없이 지연될 리스크가 다분하네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병목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금 압박 견디다 못한 대기업들이나 이익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내 돈부터 내놓으라면서 정부 상대로 추가 소송 걸거나 가처분 신청 낼 가능성도 보고서에서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연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는 악순환이죠. 소송 대응하느라 행정력이 분산되면 환급은 더 늦어질 테고요. 결국 이 아수라장 속에서 승자와 패자는 아주 명확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타격 입는 패자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역시 관세를 냈는데도 돌려받지 못해서 현금 가뭄에 시달리는 수입업체들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죠. 그리고 이들과 생태계를 공유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해외 부품을 조달해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제조업체들이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이자 나가는 단기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정부 시스템 구축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죠. 반면에 이 보고서 산업분석 섹션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게 수혜산업의 등장이었어요. 남들 다 현금 없어서 말라가는데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노다지를 캔 산업군이 있다는 거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바로 정부의 긴급 호출을 받은 대형 IT 인프라 구축 기업들이랑 보안, 세관 자동화 솔루션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수개월 안에 그 수백만 시간 노동력을 대체할 완벽한 시스템을 짜내야 하니까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자본주의와 행정 시스템이 교체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요? 국가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만든 끔찍한 병목 현상이 역설적으로 특정 민간 IT 섹터에게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기업 간 정부 계약, 즉 B2G 계약을 따내는 로또가 된 셈이니까요. 야,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대박이 되다니?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죠. 수입 의존형 기업 주식은 조심하되 연방정부 조달계약 리스트에 이름 올리는 클라우드 기업이나 데이터 검정 알고리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확실한 투자 포인트네요. 자, 근데 이 사태가 단순히 한 번의 거대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보고서 결론부 보니까 이 사건이 향후 미국 연방정부 전체에 미칠 장기적 시사점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던데요. 네, 이번 사태는 국가 시스템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낙제점이었고요. 철저한 낙제죠. 앞으로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대한 보조금 지급, 글로벌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의 긴급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번처럼 변동성 극심한 통상 분쟁 처리까지 엄청난 자금이 오가겠네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가와 민간 사이를 신속하게, 그것도 양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빈번해질 겁니다. 확실히 걷기만 하는 일방통행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지 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맞춰서 신속 정확하게 자금을 재분배하고 환급할 수 있는 지능형 양방향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하면서 머릿속을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부의 그 단호한 위법 판결이 놀랍게도 돈을 돌려주는 버튼 자체가 없는 낡은 세관 IT 시스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참 웃지 못할 촌극이었죠. 관세 조치는 무효화됐는데 시스템 한계 때문에 수동으로 하려면 수백만 시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막힌 딜레마. 결국 새 시스템 구축하느라 수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그 사이 수많은 수입 기업들은 우용자본이 묶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IT 인프라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네, 정말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경제 생태계의 단면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본 이 보고서는 단지 시스템에 역방향 버튼이 없어서 수십억 달러가 묶인 일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수많은 법적 권리나 중대한 사회적 혜택들 중 단지 그걸 실행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오래된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기술적인 이유만으로요? 네,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법과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할 기술의 한계가 곧 법과 권리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요구해야 할 국가 시스템의 혁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화두네요. 권리가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과 내 현실로 작동하는 것 사이에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곧 법의 집행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통찰이 일상 속 숨겨진 시스템의 한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읽는 새로운 해상도를 선사하는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없는 호기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